우리 이 비상장에 있어서도 이런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죠. 우리 비상장보다는 우리가 더 감사 보고서 거절이라는 비상장이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네.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을 제외하고도 제3시장도 있습니다. 우리 코넥스라는 거 예. 있죠. 코넥스에도 상장 내에서 어떤 비상장입니다. 이 회사들. 네. 그렇죠. 근데 코넥스에서 감사 거절된 회사들이 나왔죠. 올해 지금 코넥스에서 한 4군데인데 대표적으로 그 SYJ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SYJ도 이제 작년도에 거래가 정지됐지만 이게 법이 바뀌어 1년 안에 네. 2017년도에 거래된 회사는 2018년도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흑자가 이루어지면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러나 네. 연속적으로 거래 재개 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퇴출이 되거든요. 네. 작년에 거래 정지된 SYJ가 올해 퇴출되는 거죠. 아, 코넥스 시장에서 퇴출되는 퇴출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얼마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케미메드 같은 회사들은 코넥스에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1년 후에 가면 1년 후에 가서 이제 거래 재개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네. 3월 21일자로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런 회사들도 보면 정지 있잖아요. 사유가 어떤 건가요? 정지 사유가 이제 범위 안에라는 내용인데 범위 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네. 그 아마 이게 지정감사 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린 회계법인의 직원이 서린 회계법인이 아마 그 케미메디에 자료 요청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감사 자료를 줘야겠죠. 그렇죠. 감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지. 2019년 2월 말경에 케미메디의 회계 담당자가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그만둬서 3월 5일자 감사 보고서를 작성으로 온 날에 회계 담당자가 없어서 어떤 자료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범위 안에라는 보면 상당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범위 제한 의견 거절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렇죠. 회사 자료 자료가, 자체를 예. 안 줬다는 거죠. 자료가 상당히 창피한 일로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뭐 발표 나온 건 없어요? 회사에서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번 주까지가 이의 제기 기간이 이의 제기를 하겠다. 자기는 네.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난 후에 우리는 다시 감사를 받겠다. 네. 감사를 재감을 받겠고, 받겠다. 네, 재감을 받고 우리 재개를 해달라고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소장님이 보시기엔 좀 쉬울까요? 이 부분이? 좀 기본적으로 그래 코넥스에서 이의 제기에서 거래가 재개된 경우는 거의 드물죠. 거의 드문 회사고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케미메디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우리가 이 회사가 이제 한국 전통의학연구소라는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회사가. 네, 그 회사. 근데 이게 소액 주주가 너무 많습니다. 한 네. 6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주로 이제 거래된 곳이 이제 강주를 중심으로 거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거래한 오프라인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요. 네. 근데 소액주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케미메디에 대한 소액.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회계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서 자료 제출을 못했다. 이건 이건 너무 말도 안 회사의 체계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없죠. 체계도 뭐 팀장 없고, 하나가 나갔다고 내가 해서 봤을 때는 뭐 급여를 제때 못 주지 않았나. 이 회사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요 전년도에 매출액이 3억 3,600만 원입니다. 3억 3,600만 원이고 3,600만 적자는 33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0일 기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억 7,6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보금이 1억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네. 참 어이가 없다. 이런 회사를 가지고 근데 회사의 가치가 만 400억 정도 된다고 또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다 네. 비상장입니다. 그게. 네. 제가 회사에 하기로는 한 회사 측에서 한 90억 정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네. 회사의 보유 자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어렵죠.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소액 말씀하신 대로 소액 주주들이 많다라고 하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이 되는 관심이죠. 그런 왜냐하면 또 이런 종목이겠네요. 것들이 또 네. 사고가 났을 때는 또 그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습니까? 이 주식을 그렇죠. 믿고 산 사람. 그렇죠. 특히 이 주식을 또 오프라인 조직이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의 뭐 김모 씨라고요. 네. 이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 오프라인 역사를 만든 사람이 솔직히 역사를 만든 사람이지만 지금 여러 사건 중에서도 이 김모 회장님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 우리가 그 오프라인 조직은 천일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 이 그게 천일의 무슨 무슨 뜻인가요? 천일의 뜻이냐면 행복? 대부분 주식을 팔 때 3년 안에 상장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 3년이 바로 천일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상장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강주에 서울에 딱 내려간 지가 한 4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제 하나씩 종목들이 상장이 돼야 되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케미메드라든가 앞서 지적했던 또 우리가 코넥스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퇴출된 SYJ 이 두 가지 종목 다 SYJ는 왜 퇴출이 됐죠? 매출이 없는 회사죠. 아, 매출이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대출되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종목 다 우리 강주에 있는 김씨 아저씨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넥스하고 사대가 잘 안 맞는다 내가 봤을 때. 이 김모 회장이 사대가 잘 안 맞지 않나. 코넥스에 들어간 두 개의 종목이 다 하나는 퇴출됐고 하나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김모 아저씨가 잘 대응해야겠죠. 잘 대응해서 위기를 극복해야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상장 추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 뜻은 뭐냐면 소액주주들이 아픔 당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메디가 의견 거절 사유를 제출하고 다시 회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모르죠.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러나 아직 지금 현재 회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게 그러면 이의 제기한다고 하면 그게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까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이게 좀 힘든 예.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좀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가고 네, 대응을 그렇죠. 하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죠. 열심히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네. 주총대이지 않습니까? 네, 주총대에 실은 김씨 아저씨는 주총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이 두 회사는 네. 주총을 아직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실은 이미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이 케미메드는 이미 회사 측까지 찾아가서 뭐 난리를 피운 것 같습니다. 오늘 김씨 했습니까? 아저씨. 아닙니다. 오늘 한 게 아니라 예. 거래 정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회사 사유를 들었겠죠. 이 회사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사 회사 공장이 네. 경북 안동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예. 지방까지 달려가서 싸우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동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네. 가서 아마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답변은 제가 정확히 오늘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네. 감사 거절 이유가 범위 제한 의견 거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그 김씨 아저씨가 그 직원들에게 내려준 공문을 보니까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까 무슨 공시가 잦아지고 이자가 지연돼서 거래가 정지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아니고요. 네. 사실 내용은 방금 말한 대로 감사 의견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서 네. 감사 거절되고 그에 따른 거래 정지가 된 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안동에 있는 그 회사 케미메드 예.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뜬금없이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생각나요. 그렇죠. 우리 진성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안동역은. 그러니까요. 소장님의 연배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죠. 거의 뭐 예.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곡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오늘 뭐 주총장에 또 하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총 어떤 오늘 겁니까? 코스- 오늘 했습니까? 오늘? 예. 3월 25일 오늘. 오늘 했습니다. 네. 오늘 했는데 이게 참 정말 회사 대표가 네. 자기 투자 단가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 그게 얼마에 어떤 내가 투자에 들어왔다고 말을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네. 투자 단가를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 투자 회사- 단가라고 하시면은 회사에 납입이 된 투자 그렇죠. 뭐냐면 네. 납입된 이게 투자 우리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2015년도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도 회사에 전화를 회사에 업무가 마비일 정도로 그렇죠. 예, 나는 12,000원에 샀다. 나는 15,000원에 샀다. 때로는 19,000원에 샀다. 네. 단가가 내려가서 12,000원 됐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거죠. 실은 그게 투자 원가가 알기로는 오늘 1,160원에 투자한 주식인데 1,160원짜리 2015년도에 투자를 받아서 원가를 2015년 하반기에 통일주권을 발행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주식이 이제 팔렸겠죠. 네. 주주가 이제 좀 많아졌겠죠. 한 300명, 400명, 500명, 600명 네. 넘어가겠죠. 회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가 받은 단가는 투자 단가는 어느 000 파트너스로 받은 단가는 네. 1,160원인데 주식을 산 사람들은 19,000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2,000원이니까 황당하죠.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당하다 보니까 네. 오늘 주총장에서 원래 그런 거 공개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가격을 공개했겠습니까, 원가를. 그래서 이게 그 마진에 오프라인에도 이걸 판 혹시 마진에 그 회사 이름이 뭔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코스메까지만 합시다. 야, 이게 회사 내장 코스메랩입니다. 코스메랩인데요. 뭐 하는 코스메, 회사죠? 야, 화장품이죠. 화장품. 코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화장품 네. 회사인데 실은 이 회사가 팩트는 뭐냐면 지금 주관사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에셋 대우로 계약은 돼 있지 실제로는 정식적 계약이 되지 않았는데 네. 아니면 주식을 판매할 때 정식 계약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근데 정식 계약은 되지 않았고 아직요. 네. 정확히 회사에서 말하는 정식 계약 된 회사는 없습니다. 가계약뿐이었고 회사의 상장력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왜? 네. 기본적으로 한 일본의 이 회사가 좀 돈을 좀 벌고 있어요. 일본의 시노쿠역 근처에 네. K-뷰티 프라자라는 한 6층짜리 건물 안에 3개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이 회사가 지금 한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1년에 한국에서 한 86억 정도 합니다. 올해 했습니다. 2019년. 2019년도에 300억 이상이 되면 주관사를 정식 계약을 할 것이고 매출액이 500억 이상 넘어가면 상장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네. 그러나 올해는 아직 그 기미는 없죠. 이 회사를 최초에 2015년에는 그래도 관심사항인 주식이었는데 지금 유행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2019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벌써 한 4년이 됐네요. 횟수로. 상장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투자하신 주주분들은 좀 내가 황당하겠죠. 타는 그런 좀 예,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그렇습니다.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네. 우리 본부장님 네. 잘 되길 바라자. 바라야죠. 진짜 모든 사람이 투자가 파이팅 좀 하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은데 소위 말하면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그렇죠. 네. 내용들이 계속 네. 나온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네요. 올해를 이렇게 좀 보자면은 소장님께서는 어떤 좀 종목을 좀 어떤 섹터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한 저는 섹터로 개인적으로 좀 올해 2019년도에는 인공지능 AI 종목군을 꼭 봐야 된다. 비상장에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다음 달에 상용화되는 5G 상용화. 이의 5G. 수혜주를 반드시 네.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역시 바이오 주식이죠. 이 세 가지 그 군에서 네. 비상장에서를 선택한다면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할 건 사실이지 앞으로의, 않습니까? 예. 어차피 우리 핸드폰 저도 본부장도 바꾸겠죠 5G. 그렇죠. 예. 5G. 5G 수혜주를 반드시 찾아서 하는 방법. 아무래도 마지막으로는 상장 주식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게 지금 가장 이슈인 관심사죠. 관심 있는 테마군이 섹터이기 때문에. 형성됐으니까 네. 우리는 유행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AI 인공지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G 상용화, 세 번째는 바이오 주식 이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바이오는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하죠. 아직 뭔가 좀 미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죠. 좀 누구나 생각이 다 드네요. 오래 살고 네. 싶죠. 그렇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어떤 본능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쭉 주총 시즌을 맞이해서 비상장 회사의 주주총회장의 주총장의 모습과 그다음에 어떻게 또 확인해야 될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정리해봤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좀 투자하는 게 좀 겁을 또 많이 그렇죠.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좀 해도 되는 건지. 그래도 비상장 회사가 여러분들의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 될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방송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리스크를 알려주고 이 리스크를 피하면 그 성공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좀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보니까 지금 날이 이제 해가 떨어지고 있네요. 예. 오랜 시간 또 소장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예. 모습으로 예. 또 좋은 또 뜻깊은 예. 알찬 내용으로 또 한번 또 예. 방송을 또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